자, 저기 멀리 경북 예천에서 사연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에요. 평소 어머니와 책을 읽고 대화를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아유,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집들 참 보기 드문데, 학습도 어머니와 하고 피아노 학원만 다니고 엄마가 조금 그런 걸 가르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 같아요. 주말에는 거의 가족이 캠핑을 간다고 합니다. 좀 그 학습에 너무 막 그 내몰지 않고 좀 아이들을 자유분방하고 좀 편안하게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동생이 태어나서 어머님이 같이 독서할 여력이 안 돼요. 테스트 받아보러 왔습니다. 텀이 좀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이제 동생한테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분하고 1개 지문당 2분 50초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읽었죠? 한 개 지문당 우리 3개 지문 나오는데 한 개 지문당 2분 50초 정도 걸렸으면 상당히 독서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다만 이제 독서 이해도가 어떤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꼼꼼해서 잘못 찍은 마침표 하나도 지웠습니다. 17번 문제 풀 때 딴 곳을 쳐다본 것 빼고는 계속 집중 잘하는 것 같았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일단 독서 이해도가 55%, 100%에서 55%, 50% 이상 나오면 정상적으로 테스트에 임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테스트에 임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독서 이해도의 점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우리가 독서 이해도는 총 5개 형태로 나눠지죠. 점수에 따라서 중이냐, 중상이냐, 상이냐, 중이냐, 중하냐, 하냐. 그 5개의 단계 중에서 이 아이는 상대적으로 중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더라. 그러면 중에 위치에 있다라면 이 아이는 학습적인 DNA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아이의 어떤 상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의사추비 그래프를 보면 사실의 그래프가 10문제 중에 7문제를 맞았어요. 사실적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하냐면, 직관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55%밖에 안 나온 거예요? 뒤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분당 글자 수가 690자. 누가 봐도 독서를 한 아이다, 그렇지 않은 아이다? 했던 아이입니다.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책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또래보다 보편적으로 보면 3학년 애들 보면 200자 뜯어 나오고 뭐 잘 나오면 300자, 400자 이렇게 나오던데 얘는 690자니까 상당히 높은 분당 글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낱말의 진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독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또래보다 상당히 높은 독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적인 학습 이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로 분명히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장르가 어떤 쪽이냐면 바로 이런 아이들이 비문학의 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읽기 쉬운 즐거운 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책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증세가 두드러진다고 했죠?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나 3학년 초반 정도 되면 편독 증세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설이나 판타지 같은 경우로 흘러가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문학과 같은 좀 글밥이 어려운 책들 같은 경우는 잘 많이 읽지 않은 그런 형태다 보니까 결국은 독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를 끝나고 나서 우리 리딩에 해당되는 6레벨 도서 있어요. 6레벨 도서 중에 제인 에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인 에어. 이 제인 에어를 이 아이가 읽고 나서 진단평가를 봤는데 100점을 다 맞았답니다. 그래서 리딘의 이 교과도서지수 검사가 그렇게 저는 과학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분당 690자의 상당한 독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 이해도는 그만큼 높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책을 분명히 좋아하는 아이는 맞지만은 바로 이런 소설이라든지 판타지 같은 흥미 위주의 책에 이 아이가 선회를 하다 보니까 바로 독서 이해도는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태. 지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문학은 조금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초등학교 이제 3학년에 사실 독해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70%를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량은, 공부의 어떤 조건은 갖추고 있는 아이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소설이라든지 판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을 컨트롤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은 이 아이가 점점 즐거움에 해당되는 책만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학습과 연계된 부분은 비문학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즐거움의 대상 쪽으로만 자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더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 글자 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3레벨에 해당되는 추천 도서가 나오겠지만, 이 상태에서 3레벨을 하게 되면 물론 문학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해할 겁니다. 다만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이 아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2레벨부터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아이들은 속도 붙으면 굉장히 무섭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2레벨 진행하시면서 읽기 트레이닝 동시에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친구의 문제점이 하나 있겠죠. 비판사고가 2개 중에 하나 맞았습니다. 사실 이런 소설류라든지 판타지 좋아하는 아이들 치고 내 어떤 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읽었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짧은 글이지만 내 생각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바칼로레아라는 그 교육에 대해서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창의적인 글쓰기에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르의 융합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2레벨 진행하시면서 읽기 트레이닝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읽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3권 정도 진행을 하셔도 어려움이 없을 아이라고 충분히 보여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